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반성,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란 제목의 프랑스 철학 잡지에 실린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열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프랑스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나와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새 시리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는 사회 부적응과 천재 사이를 오가는 자폐 스펙트럼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진부한 표현을 넘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훨씬 더 미묘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K드라마의 열렬한 팬, 아직은 초보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인 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넷플릭스에서 16부작으로 방영되는 이 작품은 서울의 한 대형 로펌에 취직한 젊은 변호사 우영우의 이야기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는 박은빈이 연기하는 영우는 자신의 특이점을 그의 팀 내에서 인정받도록 고객을 변호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재미있고 시적이면서 동시에 철학적 메시지로 가득 찬 드라마입니다. 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그녀는 적응과 의사소통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녀의 동료 권민우는 천재 영우는 자폐 천재의 신화를 구현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세러린 레딕이 필로소피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켰듯이 본질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특정 관심사에서 비롯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일종의 초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영우는 8살에 이웃에게 공격당한 아버지를 변호하기 위해 형법을 암기할 수 있게 됩니다. 몇 년 후 변호사가 된 그녀는 법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과 사진 기억력으로 사건을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천재적인 순간은 시각적 연결로 표현됩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치 그녀의 뇌에서 저장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폐 스펙트럼이 본질적으로 창의성의 원천으로 그녀에게 제시된다면 이 시리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엄청난 폭을 지능적으로 설명합니다. 3화에서 영우는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자폐증 의뢰인을 변호해야 합니다. 그는 사무실 복도를 쿵쿵거리며 걷는 거대한 청년입니다. 선글라스와 머리에 캡모자, 그는 어머니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6살짜리 아이처럼 행동하며 형에게 일어난 일을 포함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의 어머니가 쓴 프랑스 자전소설 역사가 없는 아이에서 저자는 사회에 적응하고 빛날 수 있는 훌륭한 자폐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더 모르는 더 깊은 장애를 가진 자폐를 보여줌으로써 개인 사이에 이러한 격차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녀는 아들 팔로와 미국 자폐동물학자 이야기를 다룬 영화 어느 자폐 소녀의 극적 인생 템플 글랜딘의 경로를 병렬로 예를 들며 겉보기에 비슷한 장애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운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영화 의뢰인의 구분은 템플과 폴의 구분과 교차하며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영우의 장애는 그가 서고 걷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리즈는 언뜻 보기에 기발하고 독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코믹한 장면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눈을 감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전에 동일한 일련의 단어를 반복하거나 심지어 매일 똑같은 식사를 해야 합니다. 가장 재미있는 요소 중 하나는 에피소드를 통해 빌딩의 회전문을 통과하는 그의 어려움입니다. 규칙적인 회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매력적인 동료 이준호는 왈츠의 리듬에 맞춰 문을 통과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한 걸음 앞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라. 이 장면은 프랑스 사회학자 마르셀 모스가 공유했을 분석입니다. 그에 있어서 신체 기술에서 그는 걷기와 같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동작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제스처는 실제로 신체가 정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학습하는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은 신체를 사용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영우가 이 동작을 쉽게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회적 상황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자폐 스펙트럼과 관련이 있습니다. 준호의 솔루션은 우리의 일상적인 움직임이 완벽하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속도를 조절하고 안무하고 연습하는 방법을 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 중 하나에서 영우의 상사인 정명석은 자신이 위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진단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 전체, 특히 변호사로서 성공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개인적인 희생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가장 놀라운 풍경이 있는 제주도에서 그는 여행을 통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국수집인 행복국수집을 찾지만 폐점되었고, 그런 다음 동료들은 이 특별한 맛인 이 육수를 다시 요리할 수 있는 요리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기국수 요리는 특정한 냄새와 맛, 소리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일컫는 프루스트 마들렌 한국 버전입니다. 마르실 프루스트의 저서에서 설명한 차 한 잔에 담근 마들렌의 맛에 의해 유발되는 과거의 접촉, 냄새와 맛은 영혼처럼 오랫동안 기억되고 기다리고 희망하고 거대한 기억의 건물에 남아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기국수의 맛은 정명석만의 좋은 추억을 회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수는 말 그대로 과거를 다시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회 말미에 동료들과 함께 마침내 그 요리를 맛보면서 과거의 기쁨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순간은 질병과 죽음의 전망에 직면하여 모든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싸우며 과거를 다시 되살리는 문제입니다. 정명석의 면처럼 프루스트의 마들렌은 과거가 다시 현재가 될 수 있다는 신호이자 다시 얻는 시간에 대한 보상을 이 드라마는 보여줍니다. 다음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종영우 프랑스 유튜버 리뷰 영상에 올라온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두 시즌으로 사랑받는 청춘시대에서 박은빈 씨는 저를 엄청나게 웃게 만든 캐릭터 송지연 역을 맡았고, 같은 여배우라고는 한눈에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니까 많은 분들이 청춘시대를 꼭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너무 훌륭한 배우라는 것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드라마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이며, 그 드라마는 다른 드라마와 매우 다르며 일반적으로 여배우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드라마를 정말 즐겼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바보처럼 웃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남자 주인공 성격이 너무 단순해서 1차원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음 시즌에 그의 캐릭터의 더 복잡한 면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까지 이 드라마를 4번 보았다. 웅장하고 따뜻한 드라마. 사실 동료들이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 중 어느 쪽도 그 사건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우만 항상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영우가 천재라는 건 알지만. 최근에 나는 레스토랑에 있었고 내 옆에 테이블에 엄마와 10대 딸로 보이는 모녀가 앉았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소란스럽기 시작했다. 웃긴 것은 내가 이 K드라마를 봤기 때문인지 몰라도 내 반응은 예전과 달랐다. 이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내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다. 나는 이런 드라마에 감사해. 이 드라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작가들은 원래 아이유가 이 역할을 맡길 원했지만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아이유도 잘했을 텐데 실제로 캐스팅된 여배우는 환상적이었어. 나의 시리즈는 끝났습니다. 시즌2를 기다리는 중.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존중하는 로맨스 이야기와 장애와 관련된 현재 문제에 대한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특별합니다. 법률 드라마를 좋아해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법률에 이어 자폐증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룬 K드라마가 등장합니다. 연모와 청춘시대에서 좋아하는 주연 여배우입니다. 한 에피소드만 보고 푹 빠져버렸네요. 마지막으로 본 K드라마는 당신이 잠든 사이였다. 그래서 전작과 다른 장르의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K드라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저를 매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모든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모든 캐릭터가 너무 흥미롭고 모두가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스토리, 감성, 그리고 약간의 야릇한 로맨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K드라마의 최고봉이다. 맡은 배역을 완벽히 소화한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인다. 이 드라마는 많은 것들이 훌륭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출연진은 모두 훌륭하고 나는 종종 내가 볼 때마다 내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이 드라마를 보는 것이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맙소사 이 드라마는 특별합니다. 내가 여기서 보는 사랑은 비현실적입니다. 이 드라마는 굿닥터를 쉽게 능가할 정도로 많은 사랑과 감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우영우에 출연한 모든 배우들의 감정과 연기를 사랑한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댓글 중에 갑자기 아이유 이야기가 나와서 뭐지 하며 찾아봤더니 아주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었더군요. 드라마가 제작될 무렵에 아이유 팬들이 이 배역을 거절했다는 게시글이 2021년 6월에 있는 것을 보니, 그런데 이 게시글을 작성한 아이유 팬의 글이 재미있습니다. 아이유가 우영우를 거른 것을 보니 별로인 듯 이런 식으로 글이 남겨져 있어서 웃었습니다. 아이유도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라 우영우 역할을 했으면 어떤 우영우가 나왔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칼럼 잘 보셨나요? 프랑스 철학 잡지라 참 철학적으로 이 드라마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결론은 아직도 우영우의 열풍은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